정말 확실한가? 좋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세 나라 모두 통역과 계약을 성사시켜주면 자네에게 5억을 주겠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의 놀라운 인생 역전에 관한 것입니다. 학력도 배경도 의지할 곳 하나 없던 20살 청소부가 어떻게 대기업 자회사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봄,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 20살이 된 한지민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죠. 지민아, 정말 나가야 해? 같은 방을 쓰던 17살 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20살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지민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죠. 중학교 졸업이 전부인 학력.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지민에게 유일한 재산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은 소피,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소피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카를로스, 스페인계 필리핀인 아버지를 둔 혼혈 아이로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죠. 지민아, 이거 봐.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발음해. 12살 때부터 소피와 카를로스에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민. 학교 공부보다 언어 공부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고아원에서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었거든요. 대신 지민은 그 시간을 모두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언어책들, 인터넷에서 찾은 무료 강의들,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공부만 해서 뭐해? 어차피 우리 같은 애들은. 아니야. 나는 달라질 거야. 꼭 성공할 거야.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고 20살이 된 지민은 고아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언어 공부 노트들이 전부였죠. 지민아, 이거라도 가져가. 소피가 자신이 모아둔 용돈 30만 원을 건넸습니다. 소피야, 이건 내 돈이잖아. 괜찮아. 언니가 더 필요해. 꼭 성공해서 나중에 100배로 갚아. 둘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고아원 문을 나선 지민.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간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냈죠. 소피가 준 돈으로 근근히 버텼지만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지민.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할머니는 천천히 걷고 계셨죠.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승용차. 할머니, 위험해요. 지민은 본능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밀어냈고 자신은 그대로 차에 부딪힐 뻔했죠. 긱.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지만 할머니는 무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급하게 서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어디 가신 겁니까? 어머, 김 비서. 내가 어디 갔었나?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다가 혼자 나가셨잖습니까? 김 비서라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을 보더니 물었죠. 당신이 구해주신 겁니까? 네. 차가 오길래 위험할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 비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가씨, 다치신 건 아닙니까? 무릎에서 피가.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럴 순 없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시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지민은 사양하려 했지만 김 비서의 강권에 못 이겨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김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한성그룹이요?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 한성그룹 말인가요? 네. 오늘 구해주신 분이 저희 회장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아, 내일 오후 2시에 댁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도 없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다음 날 오후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한성그룹 회장 저택. 웅장한 대문 앞에 선 지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김 비서가 나와 지민을 안내했습니다. 저택 안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화려했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접실로 안내된 지민.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성그룹 회장 박민수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덕분에 어머니가 무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회장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지민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청소 잘해요. 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청소요? 네. 저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가족도 없고 청소라도 시켜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지민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요? 네. 20살까지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학력도 중졸이 전부고. 가족은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회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싶다는 건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뜻입니까? 네. 숙식만 제공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창고로 쓰던 별채 있지 않습니까? 네, 회장님. 2층 뒤편에 있습니다. 그곳을 청소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지민 씨를 저택관리 보조로 채용하도록. 네, 회장님.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다만 일은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지민은 한성그룹 회장 저택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별채는 오랫동안 창고로 쓰이던 곳이라 먼지가 가득했지만 지민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놓인 작은 방.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죠. 여기가 내 방이라니. 지민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저택 전체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 회장님 식사 준비를 돕는 일.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던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지민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언어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더 유창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능력이 쓰일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민은 작은 소리로 프랑스어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로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장의 자녀들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 작은아들 박준석, 딸 박민아. 모두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 경영을 배우고 있었죠. 아버지, 청소부를 새로 뽑으셨어요? 박민아가 지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를 구해준 아이야. 아, 그 일 때문에요? 그냥 돈으로 보답하시지. 미나의 말투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아버지. 하지만 그 후로 박민아는 지민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거기 청소부, 이거 좀 치워요.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일을 했습니다. 회장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택을 방문하는 회사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젊은데 청소부를 하네. 공부를 안 했나 봐. 안 됐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민은 모른 척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치를 증명할 거야. 지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프랑스어 뉴스를 보고 스페인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영어 원서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택에 회사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새로 진출하는 무역사업 관련 회의 때문이었죠. 상무, 이사, 차장, 과장급 임원들이 모여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지민은 회의실 청소와 커피 준비를 도우며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해외 계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있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각국 담당자들을 여기로 초대했어. 프랑스, 스페인, 독일세 나라죠? 그렇네. 좋은 분위기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회장의 말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커피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내가 공부한 언어들이잖아. 하지만 청소부인 자신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드디어 계약의 날이 왔습니다.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응접실을 완벽하게 정리했죠. 지민도 청소를 도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서 온 담당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들이었죠. 회장과 임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올 수 없다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률 담당자는? 그쪽도 연락이 안 됩니다. 아까부터 전화를 해도.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상무 한 명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회장은 이를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급히 구해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해외 담당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보려는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죠. 지민 씨,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뭐? 통역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모두 가능합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외국어를? 네. 고아원에서 친구들에게 배웠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검토도 가능합니다. 법률 용어도 공부했습니다.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나? 네. 확신합니다. 확실한가? 이건 수백억 대 계약이네. 네, 회장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도 지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 해보게. 하지만 조건이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세 나라 모두 계약을 성사시키면 자네에게 5억 원을 주겠네. 주변에 있던 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청소부에게 5억을? 조용히들 하게. 내 결정이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게. 30분 후에 시작하네. 지민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그동안 공부한 노트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거울 앞에 선 지민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응접실. 지민이 들어서자 해외 담당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통역사입니다. 프랑스 담당자가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프랑스어 하십니까? 지민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스페인 담당자도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스페인어도 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독일 담당자까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세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통역하며 회의를 이끌어갔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저 청소부가 정말 저렇게 외국어를? 계약서를 검토하는 시간. 지민은 꼼꼼하게 법률 용어를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회장님,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계약 해지 조건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상호 조율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시간에 걸친 긴 회의. 지민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 나라 모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프랑스 담당자가 지민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담당자들이 떠난 후 회장이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 씨, 정말 잘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약속대로 5억 원을 지급하겠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회사 무역팀 사원으로 채용하고 싶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자네 같은 인재를 청소부로만 둘 순 없지. 하지만 저는 중졸이. 학력은 중요하지 않네. 능력이 중요하지.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게. 앞으로 기대하겠네. 그날 밤 지민은 자신의 방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30층 건물.
지민은 건물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로비로 들어서자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에서 간단한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역팀이 있는 15층으로 안내되었죠. 무역팀 김태훈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0대 중반의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어제 계약 대단하셨다던데요.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지민을 창가 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무역팀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여러분, 새로 오신 한지민 사원입니다. 팀원들이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민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 청소부? 응. 회장님이 특채했다던데. 학력이 중졸이래. 말이 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민은 모른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출근 첫날 팀장이 간단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지민 씨, 이 서류들 번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로 된 계약서 몇 장. 지민은 2시간 만에 완벽하게 번역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번역본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전문 번역가 수준인데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가려는데 아무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무역팀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죠. 중졸이 무슨 번역을 해? 인터넷 번역기 돌린 거 아니야? 회장님이 밀어주니까 뭐든 되는 거지. 낙하산이 확실해. 지민은 밥맛이 없었지만 꼭 참고 먹었습니다. 괜찮아.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오후에는 더 많은 업무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모두 지민에게 떨어졌죠. 지민 씨, 이 자료 정리 좀 해줘요. 지민 씨, 커피 좀 타다 줄래요? 지민 씨, 이 서류 복사 좀 해줘요. 지민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퇴근 시간.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지민은 남아서 일했습니다. 밀린 번역 작업을 끝내야 했거든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지민. 별채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검정고시 교재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따야 해. 지민은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검정고시 공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검정고시에 응시했고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민 씨. 팀장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으니 당당하시겠어요.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검정고시가 뭐라고. 정규 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면서. 역시 학력 세탁하려는 거였어. 지민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심을 했죠. 팀장님, 야간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로 생각하세요?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대요? 그것도 법대? 네. 무역 업무에 법률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지민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회사 업무, 대학 입시 준비, 그리고 검정고시 이후 부족한 부분 공부까지 하루에 4시간만 자며 공부했습니다. 6개월 후, 지민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부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야간 과정이었지만 당당한 서울대생이 된 것이죠. 축하합니다. 팀장이 케이크까지 준비해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질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중졸이 서울대를 뒷돈 쓴 거 아니야? 회장님이 밀어준 거겠지. 낙하산이니까 다 되는 거지. 지민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회사 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독학으로 익혔죠. 어느 날 중요한 중국 거래처와의 미팅, 통역사가 실수를 연발하자 지민이 나서서 완벽하게 통역을 마쳤습니다. 회장이 지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민 씨, 수고 많았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리로 승진시키려고 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계속 이렇게만 하면 앞날이 밝을 걸세. 하지만 승진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사 1년 만에 대리? 말도 안 돼. 중졸이 대리라고? 이게 무슨 회사야? 완전히 낙하산이네. 공정하지 못해. 특히 같은 팀의 선배 사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1년 차가 대리 승진이요? 우리는 3년을 일해도 못 올라갔는데요. 실적을 보세요. 지민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실적이요? 회장님이 밀어줘서 좋은 업무 다 맡긴 거잖아요.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회장님 결정입니다. 하지만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민이 식당에 들어서자 무역팀 선배들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요즘 낙하산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러게. 실력도 없으면서 뒷배만 믿고 중졸이 무슨 대리야. 웃기지도 않아. 지민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죠. 참자. 참아야 해.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그날 저녁, 지민은 회사에 혼자 남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무실에서 이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한지민을 어떻게든 내보내야 합니다. 회장의 큰아들 박준호 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 여자 회장님이 너무 신경 쓰고 있어요. 계속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죠. 지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0억을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세요. 10억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날, 팀장이 지민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지민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팀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10억 원 수표가 있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요? 네. 회사를 그만두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제안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민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지민 씨 10억이에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전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팀장님, 전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10억으로 저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 상무가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뭐, 10억을 거절했다고요? 네.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전화를 끊은 박준호는 동생 박준석을 불렀습니다. 형님, 부르셨어요? 한지민 말이야. 저 여자를 내보낼 방법을 찾아야겠어. 10억도 거절했다면서요? 그래.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지. 무슨 방법이요? 본사에서 더 이상 승진 못하게 막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인사팀에 압력을 넣으면 돼. 어차피 우리가 경영권 승계 후보잖아. 알겠습니다. 며칠 후 인사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한지민 대리는 당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민은 인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최근 입사자는 일정 기간 승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실적은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지민은 별채 자신의 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본사가 아니라면 자회사는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성무역 자회사 이사 자리가 비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맞네. 적임자를 찾고 있지. 제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회사로 간다고? 본사에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본사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장은 무슨 뜻인지 알아챘습니다. 누가 방해하던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자식들이겠지.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대신 자회사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성무역은 지금 적자 상태야. 쉽지 않을 걸세.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회장은 잠시 지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지민은 한성무역 이사로 발령받았습니다. 한성무역은 본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20명 남짓.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새로 오신 한지민 이사님입니다. 한성무역 대표가 지민을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이사? 본사에서 낙하산 보낸 거 아니야? 어차피 몇 달 있다가 그만둘 거야. 지민은 이런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첫 회의, 대표가 회사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30%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존 거래처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민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요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프랑스, 스페인, 독일입니다. 지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겠습니다. 직접요? 네.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주 지민은 프랑스로 출장을 갔습니다. 파리의 주요 거래처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오, 프랑스어 할 줄 아세요? 네, 우리의 파트너십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요.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성무역의 가격이 다른 회사보다 20% 비쌉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품질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가격을 15% 인하하겠습니다. 3년이요? 네. 장기 계약으로 안정성을 보장받는 대신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거래처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지민은 스페인과 독일도 똑같이 방문했습니다. 모두 같은 제안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죠.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온 지민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계 주요 거래처 모두 3년 장기 계약 성사시켰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15% 인하했고요. 15% 인하요? 그럼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기 계약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지민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3개월 후 한성무역의 매출이 50% 증가했습니다. 6개월 후 작년 대비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한성무역이 흑자 전환했대. 한지민 이사 때문이래. 대단한데? 박준호 상무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년 후 회장이 직접 한성무역을 방문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잘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성무역을 완전히 살려냈어. 대단해.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한성무역 대표이사로 임명하겠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이사요? 그래.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서 사원, 대리, 이사를 거쳐 드디어 대표이사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별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지민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성무역 대표이사 취임식. 작은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부로 한지민 대표이사가 취임하셨습니다. 본사에서 온 인사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죠. 지민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소부로 시작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한성무역을 키워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 박준호 상무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여자를 막지 못했어. 옆에 앉은 동생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자회사 대표 정도로는 경영권에 위협이 안 돼. 하지만 아버지께서 계속 관심을 보이시잖아요. 그래도 본사 임원은 아니잖아. 괜찮아. 하지만 박준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지민은 대표이사가 된 후 한성무역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영업팀과 마케팅팀을 통합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인원 조정이 필요한데요? 아닙니다. 인원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통합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업과 마케팅이 따로 움직이면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지민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통합팀이 만들어진 후
영업 실적이 3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규 시장 개척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동남아요? 경쟁이 심한데.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 지민은 직접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호치민의 대형 유통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그룹 CEO 한지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대표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십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래처를 방문했습니다. 제품 샘플을 직접 보여주고 가격 비교표를 만들어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베트남 거래처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작은 주문으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작은 주문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콕의 여러 거래처를 돌며 하나씩 계약을 따냈습니다. 3개월 후 동남아시아 매출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 성과를 주목했습니다. 한성무역 동남아 진출 성공했대. 한지민 대표 정말 대단한데? 자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건 처음 봐. 회장도 기뻐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잘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 달 임원회의에 참석해주게. 네, 저는 자회사 대표인데. 자회사라도 이만큼 성과를 내면 본사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네. 지민은 감격했습니다. 다음 달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에 지민이 앉았죠. 박준호 상무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회사 대표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한성무역의 성과를 보고받기 위해서네. 하지만 이건 임원회의인데. 준호, 조용히 하게.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대부분 목표 대비 90% 수준이었죠. 마지막으로 지민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성무역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올해 목표 대비 150% 달성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50%요? 작년 대비로는 200% 증가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지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럽 시장 안정화와 동남아시아 신규 진출이 주요 성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거래처를 일일이 방문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대표가 직접요? 네. 대표가 직접 움직여야 거래처도 진심을 느낍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이 지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민 씨, 오늘 발표 훌륭했네. 과찬이십니다. 다른 임원들도 감명받았어. 다행입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민 씨, 솔직히 말하겠네. 내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네.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후계자요? 하지만 회장님 자녀분들이 내 자식들은 능력이 부족해. 특히 준호는 욕심만 앞서지. 하지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네. 하지만 앞으로 자네를 키울 생각이야.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알아. 하지만 자네는 특별해. 그 능력을 더 큰 곳에서 발휘해야 해.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서울대학교 야간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아직도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법학 수업이 끝나고 교수가 지민을 불렀습니다. 한지민 학생,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교수님. 졸업 논문 주제는 정했나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무역법에 대해 쓰는 건 어떨까요? 학생 실무 경험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열심히 하면 우수 논문상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별채 자신의 방에서 논문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제무역계약에서의 법적 분쟁 해결 방안. 이 주제로 논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민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 대학 수업, 논문 작성. 하루 3시간 자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 후 서울대학교 졸업식. 지민은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축하하네, 지민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학사학위도 받았으니 당당하겠어. 덕분입니다. 졸업사진을 찍는 지민. 학사모를 쓴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여기까지.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아원 친구 소피였습니다. 언니, 축하해. 소피야.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청소부에서 대표까지.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언어를 가르쳐줘서. 아니야. 언니 노력이 대단한 거지. 둘은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야,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 와, 대단하다. 언니만큼은 아니지. 근데 언니 행복해?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힘들지만 보람 있어. 그럼 됐어. 앞으로도 응원할게. 고마워, 소피야. 다음 주 한성무역의 중요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무역회사 대표였습니다. 이노우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지민입니다. 지민은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오, 일본어를 하시는군요. 네.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사실 한성무역과 협력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협력을 원하십니까? 저희가 한국 제품을 일본에 유통하고 싶습니다. 지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시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노우의 대표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년에 100억 원 규모의 물량을 원합니다. 가능합니다. 대신 저희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독점 계약이 아닌 우선 공급 계약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죠? 저희도 다른 일본 거래처와 협력할 여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노우의 대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본사에 전해지자 또 한 번 놀라움이 퍼졌습니다. 한성무역이 일본 진출까지? 한지민 대표 정말 대단하네. 자회사가 본사보다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박준호 상무는 이 소식을 듣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를 어떻게 막아? 동생 박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뭘 인정해? 한지민 대표의 능력을요. 저 사람은 진짜입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이 박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네, 아버지. 한지민 대표 알지? 네, 압니다. 그 친구를 방해하지 마라. 박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다 알고 있다.
10억 제안한 것, 승진 막은 것. 박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야,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마라. 배워야지. 하지만 아버지, 경영권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한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실력을 키워라. 그럼 기회가 올 거다. 회장의 말에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다음 날, 박준호는 한성무역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님, 박준호 상무님이 오셨습니다. 상무님이요? 지민은 놀랐습니다. 박준호가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앉으세요, 대표님.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동안 대표님을 방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상무님,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님의 능력을 시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이제부터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협력하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날을 계층으로 한성그룹 내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줄어들고 인정과 존경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한성무역은 한성그룹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매출 1,000억 원 돌파, 직원 10명으로 확대, 해외 지사 3개 설립. 모든 것이 지민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은 별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갈 곳 없던 20살 청소부. 지금은 연매출 1,000억 원 기업의 대표이사. 정말 꿈만 같아. 지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였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언니 회사 대박 났다며? 응. 운이 좋았어. 무슨 운이야? 언니 노력이지. 고마워, 소피야. 언니, 나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전화를 끄는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지민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 재벌가 인사들과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지민도 한성무역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지민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분이 한지민 대표? 청소부에서 대표가 된 사람 맞아? 정말 대단하네. 젊은데. 지민은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한성무역 한지민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지민은 놀라면서도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지민 대표는 5년 전 우리 집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능력으로 기회를 잡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중졸 학력으로 시작해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매출 1,000억 원 기업의 대표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지민 대표야말로 진정한 자수성가의 표본입니다. 회장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성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피로연. 많은 사람들이 지민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회가 되면 협력하고 싶습니다. 명함 받아주시겠습니까? 지민은 정중하게 모두에게 답례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대한무역 박철수 대표입니다. 아, 대한무역 대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대한무역은 업계 5위 안에 드는 큰 회사였습니다. 한성무역의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직접 발로 뛰는 것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둘은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철수 대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제안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 제안이 들어온다면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한성무역은 제 회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대표님이 키운 회사 아닙니까?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성스러우시군요. 요즘 보기 드문 덕목입니다. 당연한 것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성무역을 업계 1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대단한 포부시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한성무역 임원회의.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지민이 말했습니다. 내년 목표 매출을 2천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2천억이요? 올해가 1,000억인데 1년 만에 2배요? 가능할까요? 지민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이요? 경쟁이 너무 심한데. 지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심하다는 건 시장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제가 중국어 가능합니다.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겠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대표님을 믿겠습니다. 영업이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국 출장 준비하겠습니다. 2주 후, 지민은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중국 최대 유통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무역의 대표 한지민입니다. 오, 중국어를 하시는군요? 네. 귀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유창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 대표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귀사의 제품은 어떻습니까? 품질은 보장합니다.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지민은 준비한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대표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괜찮네요. 가격은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 지민은 지치지 않고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첫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지민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선정까지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간의 출장에서 총 5개 대형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민. 공항에서 임원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계약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지민은 피곤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음 날 본사에서 회장이 지민을 불렀습니다. 중국 진출 성공했다면서? 네, 회장님. 5개 거래처와 계약했습니다.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직접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 씨, 내년에 본사 부사장으로 올라오게.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사장이요? 하지만 저는 자회사. 한성무역은 이제 자회사 규모가 아니네. 본사 직속 사업부로 전환하려고 하네. 정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자네가 그 사업부 총괄 부사장이 되는 거지.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가 해낸 거야. 축하하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또다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호가 아니라 다른 임원들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 부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는 20년을 일했는데 학벌도 없는 사람이.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능력으로 평가한 것이네. 이에 있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네. 지민은 본사 부사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층 꼭대기에 위치한 임원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내 사무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부사장 한지민. 지민은 명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소피를 만났습니다. 언니, 부사장 승진 축하해. 고마워, 소피야. 정말 대단해. 청소부에서 부사장까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행복해? 소피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 왜? 부사장이 되니까 책임이 무거워. 실수하면 안 되거든. 언니는 잘할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고마워, 소피야. 내가 있어서 힘이 나. 나도 언니 덕분에 힘낼 수 있어.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첫 부사장 회의. 지민은 긴장하며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부사장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 그 사이에 30대 초반의 지민이 앉으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이 들어오며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한지민 부사장이 합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부사장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문 실적을 보고하는 시간. 지민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역사업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300억,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부사장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0%요? 중국 시장 진출 효과입니다. 대단한데요? 한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과를 냈습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부사장이 직접요? 네. 대표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사장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부사장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부사장님,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네요. 그 열정을요.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부사장이 호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겠지. 지민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2개월 후 지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회장의 후계자 지명 발표 후 한성그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소부 출신이 회장이 된다고? 재벌 2세도 아닌데 한국 재벌 역사상 초유의 일이야. 언론도 난리였습니다. 한성그룹 파격 인사, 청소부 출신 여성 회장 탄생, 학벌도 배경도 없는 한지민, 어떻게 재벌 총수가 됐나? 자수성가의 신화 한지민 부사장. 지민은 이런 기사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이 될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준호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상무님, 진심입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박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부사장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부사장님을 보좌하게 해주십시오. 지민은 놀랐습니다. 보좌라니요? 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부사장님에게서요. 물론입니다. 함께 하시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박준호는 변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 배우려는 자세로 다음 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지민의 차기 회장 승인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의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지민 부사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말하세요. 한 부사장은 경영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성무역 대표로 3년, 부사장으로 1년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 경험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험은 하면서 쌓는 겁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주들은 실적에 만족합니다. 한 부사장의 실적을 보십시오. 회장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무역사업부 매출 4년 만에 10배 성장했습니다. 이건 한국 재벌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입니다. 이사들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마침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15명 중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반대표를 던진 이사 한 명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반대한 건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돼서입니다. 부담이 너무 클 텐데. 괜찮습니다. 해낼 자신 있습니다. 그 자신감 부럽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회장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축하하네, 지민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1년 후면 정식으로 회장이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저도 그렇습니다. 청소부 일 시킬 때만 해도 그냥 불쌍해서였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계속 나를 놀라게 했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통역으로, 대표로, 부사장으로 매번 기대 이상이었어. 회장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아니야. 자네 능력이야. 회장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 자네를 받아준 거였네. 과찬이십니다. 진심이야.
내 자식들보다 자네가 더 자랑스러워. 지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네. 내 회사를 맡겨줘서. 둘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전 직원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회를 저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학력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함께 한성그룹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갑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성그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벌주의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능력주의가 자리 잡았죠. 지민은 인사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앞으로 승진은 100% 실적 평가로 합니다. 학력, 나이, 근속연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과 성과만 봅니다. 이 발표에 젊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공정한 회사가 되는 거야.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네. 하지만 기득권층은 불만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근속연수도 안 보다니. 지민은 단호했습니다. 불만 있으신 분은 퇴사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첫 능력 중심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입사 3년 차 사원이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입사 5년 차가 차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실적이 증명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뛰어났다는 것을요. 지민은 또 다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30%로 높이겠습니다. 현재 5%밖에 안 됩니다. 너무 낮습니다. 한 임원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인력이 부족한데 그럼 뽑으면 됩니다. 능력 있는 여성 많습니다. 지민은 직접 여성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대학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성별을 보지 않습니다. 능력만 봅니다. 여성이라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도 한성그룹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지민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채용이 끝난 후 올해 신입사원의 50%가 여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20%도 안 됐었죠. 지민의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복지제도 개선,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모든 것이 직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한성그룹의 직원 만족도가 80%로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50%였었죠. 그리고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20% 증가. 이 모든 것이 지민의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경제신문에서 지민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부사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저는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청소부 시절, 무시당할 때, 승진 막혔을 때. 하지만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학력이나 배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능력과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옵니다.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죠. 한지민 회장 진짜 멋있다.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희망을 주는 사람이네. 지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한성그룹을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민은 그 말에 청년을 바로 만났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부사장님 기사를 보고 용기가 났습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무엇을요? 성공을요. 부사장님처럼. 지민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저도 중졸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요? 네. 검정고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세요. 청년은 깊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소피와 통화했습니다. 언니, 요즘 엄청 바쁘지? 응. 근데 보람 있어. 언니 기사 봤어. 정말 멋있더라. 고마워. 언니, 나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5년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지민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소부에서 부사장으로, 그리고 곧 회장으로. 정말 꿈만 같아. 지민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해. 지민은 다짐했습니다. 1년 후, 한성그룹 창립 52주년. 회장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박민수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한성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젊은 피에게 물려줄 때입니다. 회장은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한지민 신임 회장을 소개합니다. 지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6년 전 이곳에 청소부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성그룹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미래를.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 지민은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청소부 한지민이 아닌 한성그룹 회장 한지민으로 태어난 이 순간을. 유럽 시장 확대 계획입니다.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독일과 거래 중입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한 부사장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확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지민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각국 거래처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언제요? 지난달 유럽 출장 때였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벌써 준비를 하셨군요. 네. 언제든 계약 가능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진행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반대하던 부사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유럽 세계국 추가 진출 성공. 6개월 후 무역사업부 매출 1,500억 돌파. 지민의 성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립 51주년을 맞은 한성그룹 회장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지명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큰아들 박준호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달랐습니다. 한지민 부사장을 차기 회장으로 지명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실력으로 증명했잖아.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으니까요. 지민의 능력을. 한성그룹 신임 회장 취임 첫날, 지민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여기가 내 자리.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전 10시 임원회의, 오후 2시 주요 거래처 미팅, 오후 5시 언론 인터뷰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해왔잖아. 오전 10시 임원 회의실. 20명의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민을 주목했습니다. 오늘부터 회장으로서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먼저 올해 목표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매출 5조 원.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작년이 4조였는데 25% 성장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지민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 진출입니다. 미국이요? 네.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신사업 진출입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AI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하다는 건 시장이 크다는 뜻입니다. 지민의 말에 임원들이 수긍했습니다. 셋째, 조직 효율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중간 관리자를 줄이고 권한을 현장에 주겠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관리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습니다. 지민은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직 개편은 저항이 심할 겁니다. 저항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민은 그 임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임원님,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미국 최대 유통업체 대표와의 화상회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그룹의 CEO인 지민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씨.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십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완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미 한국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조건과 더 빠른 배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미국 진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오후 5시 주요 경제지 기자와의 인터뷰. 한 회장님, 취임 소감이 어떠신가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체적인 경영 방향은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현재도 10대 재벌인데요. 10대가 아닌 1위를 목표로 합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위요? 삼성이나 현대를 넘어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6년 만에 청소부에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자는 그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 최초 재벌 총수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리천장 깨신 거 아닙니까? 유리천장은 애초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인터뷰는 다음날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지민 회장, 10년 안에 1위 기업 만들겠다. 이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지민 회장 대단하다. 응원한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여성이라서 무시하는 거 아니야? 능력 봐라. 지민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다짐했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겠어. 한 달 후,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20개 부서가 12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중간 관리자 30%가 줄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지민은 전 직원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직을 줄이는 건 사람을 자르려는 게 아닙니다. 효율을 높이려는 겁니다. 줄어든 관리자분들은 현장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현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지민은 그를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존중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10명 정도가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불필요한 보고가 줄었습니다. 3개월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목표를 10% 초과 달성했습니다. 임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판단이 옳았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입니다. 6개월 후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뉴욕에 한성그룹 미국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민은 직접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지사 개소식에서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뉴욕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야경, 빛나는 고층 빌딩들, 여기까지 왔구나. 지민은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였습니다. 언니, 미국 지사 개소 축하해. 고마워, 소피야. 언니 정말 대단해. 이제 글로벌 기업이네. 아직 시작일 뿐이야. 그래도 자랑스러워.
우리 언니가 세계로 나간다니. 전화를 끊고 지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세계와 겨루는 거야. 각오를 다졌습니다. 1년 후 한성그룹의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매출 5조 3천억 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 5천억 원,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이 성과에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지민 효과, 한성그룹 급성장, 청소부 출신 회장, 공약 지켰다. 주가도 30% 올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대로만 가십시오. 지민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3년 안에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10조요?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AI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로 승부하겠습니다. 지민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한성 AI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I 기술 개발에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AI가 미래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지민의 말에 이사회가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한성에너지도 설립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지민이 직접 총괄했습니다. 2년 후 한성 AI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AI 플랫폼, 한국어 특화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거절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대신 자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3개월 만에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성에너지도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연간 발전량 1000GWh를 달성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한성그룹 친환경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인정,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3년 후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매출 10조 2천억 원, 영업이익 1조 원. 한성그룹은 재벌 순위 7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민 취임 3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이 소식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한지민 회장 3년 만에 공약 실현. 청소부에서 재벌 7위 총수로 한국 경영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 지민은 이 모든 찬사에도 겸손했습니다. 직원들 덕분입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지민은 옛날 일했던 별채를 찾았습니다. 청소부 시절 살던 그 작은 방,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지. 책상 위에는 옛날 언어 공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프랑스어 단어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간절함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성공하겠어. 꼭 성공하겠어. 그 다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과거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주목했습니다. 한성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어떤 재단입니까? 고아원 출신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입니다. 규모는요? 1,0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1,000억이요? 네. 제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요?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회가 없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누구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한지민 회장, 천억 장학재단 설립, 자신과 같은 처지 청소년 돕기로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말 존경스럽다. 진정한 성공이란 이런 것. 대한민국의 자랑. 한 달 후, 첫 장학생 선발식. 10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고아원 출신이거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지민은 그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갈 곳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언젠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니, 저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소피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소피야. 장학재단까지 만들다니. 정말 대단해.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뿐이야. 그래도 1,000억은 돈은 쓸 곳에 써야지.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어? 소피는 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자랑스러워.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둘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 후, 한성그룹은 대한민국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출 50조 원, 직원 10만 명, 전 세계 50개국 진출, 모두 한지민 회장의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장학재단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성공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가 모두 한지민처럼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서요. 청소부에서 회장이 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대답에 기자는 감동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지민 회장, 청소부에서 재벌 총수까지 그녀의 인생은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 재벌 총수가 된 한지민의 감동적인 이야기. 학력도 배경도 의지할 곳 하나 없던 20살 여성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꿈을 이룬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도 학력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지민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